안녕하세요. 빌딩 진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령 멘토입니다. 대표님들은 강남을 사랑하시잖아요. 대한민국 가장 넘버원이니까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강남.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궁금한 게 생기는 게 이런 건물들은 안 팔리지?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팔리는 건물은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이제 신축을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이런 땅에는 신축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러한 땅, 건물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땅이라는 게 1종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강남은 중공업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에도 보면은 이 주거지역 중에 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는 지역이 꽤 있어요. 그쪽 같은 경우는 좀 매입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전용 주거 지역은 조금 왜냐하면은 그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100%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을 사서 50평짜리로 해서 100평까지밖에 못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들어가고 그런 지역들 가보면은 지하를 막 2층 파놓고 지하는 용적률에 포함되죠. 포함이 안 되니까 지하 2층, 지하 1층까지는 업무 공간으로 해놓고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빼놓고 2층 뭐 혹은 3층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들이 아무래도 지상으로 올리는 것보다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평당가가 싸지 않는 이상 유의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런 거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일종 일반인 줄 알고 샀는데 일반은 그래도 50에 150이잖아요. 근데 전용이 이제 뭐 일반이랑 똑같은 줄 알고 덜컥 계약했다가 이제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전용은 또 근생 중에서도 업종 제한이 좀 있어서 맞아요. 술 팔 수 없죠. 일반 음식점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일종 전용 지역에 신축을 해놓는다고 해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신축 가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강남역 이면, CGV 이면에 들어가 보면요. 언덕백이 엄청 이게 높은 데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일반 상업지, 그리고 3종, 그리고 2종하고 그 다음 1종까지 들어가요. 근데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1종 전용 주거 지역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강남역 이면이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수요도 꽤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거긴 뭐가 들어와야 돼? 사옥이 들어와야 되는데 언덕이 너무 심해갖고 최근에 그 연예인 뭐 김모 씨 해가지고 거기 내 거의 99억에 사셨다고 막 뭐 잘못 샀다 막 아주 그냥 뭐 중개법인 유튜버들이 엄청 깠던데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죠. 네. 결국 임차를 맞췄을 때 수익률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맞아요. 임차인의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무조건 사무실로 받아야 되고 전용이라는 게 엄청 또 고지대에 있고 골목이 좁고 또 뭐 그렇거든요. 일종 주거 전용 지역은 그렇게 비추천한다. 아 완전 비추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나요 혹시? 용적률 다 못 받는 경우. 예를 들어 3종 지역인데 용적률 신축 개요 짜봤더니 180% 나온다. 그러면 3종을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2종 200%보다도 적은 거니까. 실제로 대표님 검토하셨던 것 중에서 보기에는 3종 지역인데 실제로 가설계를 내봤더니 140% 50% 밖에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는 지금도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도로변에 있어서 건축 설계하실 때 후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땅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실 때 꼭 그 가설계를 의뢰를 해보시고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저는 약간 삼각형 땅 이런 것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이 좁고 긴 땅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북쪽에서 잘못 받으면은요 해령 멘토가 말한 대로 용적률이 진짜 막 180% 나오고 3종인 250%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진짜로 있어요. 안 팔려가지고 3년째 매물로 있는 그런 매물 뭐 논현동에도 많고 그러잖아요. 평당가가 좋다, 위치가 좋다 그냥 덜컥 사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꼭 계약하기 전에 가설계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사실 이게 중개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개사가 어느 정도 알고 알려주고 코칭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여기 위치 좋습니다. 여기서 얼마 가깝고 평당가 쌉니다 하고 그냥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개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시는 분은 모를 수 있거든요. 처음으로 사시는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미처 체크 못하고 잔금 치르고 그제서야 설계를 해볼까 하고 했는데 250%를 기대하고 설계를 넣었더니 140%, 150%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신축을 할 수도 없고 팔려고 내놔도 알만한 사람들은 아니까 팔 수도 없고 그렇게 강남이지만 물리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강남이어도 절대로 사서 안 된 토지 그런 것도 있나요? 뒤에 있는 땅인데 뒤에 있는 땅도 접근성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로형 토지 중에서도 접근성, 위치가 좋다면 앞에 토지랑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역에서도 멀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면 전 이런 자로형 토지는 절대 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을 목적으로 뒤에 있는 자로형 토지를 샀다?
와,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아무리 싸도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공사가 안 돼요. 장비가 진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사면은 안 그래도 강남 민원 많이 걸리는데 니어코어 같은 걸로 날라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 늘어지고 비싸지고 난리 나는 거죠.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궁금한 게 내가 덜컥 사버리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전에 신축을 목적이다, 뭐 예를 들어 리모델링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하기 전에 항상 기본이에요. 은행 지점장님 반드시 끼고 있어야 되고요. 검토해줄 건축사님 그리고 시공사 분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면 물건을 받았어, 좋아, 진행하고 싶어. 그런데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점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건축사님한테 가설계 혹은 이제 법규 검토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를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한지. 만약에 덜컥 계약했는데 이게 또 다 짜놨는데 시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까지 이렇게 반드시 신축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경험이 많은 중개법인, 대표님도 처음에는 좀 중개법인을 가보라고 하신 게 동네 부동산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물건도 많지만 사실 경험이 많진 않으세요. 신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경험이 많고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개법인을 꼭 방문을 하시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셔서 본인이 어느 정도 플랜을 세우고 최소한 내가 알지는 못해도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아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개사분들 중에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본인이 본인 거 해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걸 남을 코칭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중개를 워낙 많이 해오셨으니까 중개에 있어서는 좋은 물건 찾아드리는 건 잘하겠지. 하지만 그 후에 다음 과정은 본인이 안 해봤잖아. 본인 돈 들여갖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중개사 한 명 찾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분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중개사는 아예 없는 건가요? 있어요. 어디요? 네, 뭐 여기도 있고요. 네. 아니 제가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몇 군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실수를 덜 하는 거죠. 그 다음 스텝을 뭘 밟아야 되는지,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준비가 다 되잖아요. 알고도 안 알려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몰라서 말씀을 못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어느 현장들이라든지 조금의 이슈들은 있는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이슈들을 없애기 위해서 좀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축 시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거지역 중에서도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거지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 정보광장을 통해서 집원만 치시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좁고 긴 땅이라든지 얇고 좁은 땅이라든지 일조권 사선 제한일 때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모양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은행 지점장님, 건축 설계사, 그리고 시공사와 함께 계약 전에 전체적인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큰 리스크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